다몽기아의 프레드프리온의 1세트 뱀픽을 살펴보면요. 다몽기아가 1픽으로 제리를 가져갔고 프레드프리온은 이제 코르키란 픽을 가져갔는데 이게 코르키란 픽이 또 라바가 워낙 잘 쓰던 픽이었고 그래서 미드 루시안이 나왔다. 쇼메이커 선수가 라인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레드프리온이 어느 정도 자야 코르키를 통해서 후반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딱 하나가 있겠죠. 제리란 픽이 12.5에서 6승 1패를 기록했던 챔피언인데 과연 어느 쪽 조합이 후반 갔을 때 더 좋을까 하는 그런 매치업이었는데요. 제리가 승리했습니다. 중요 장면, 용한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현재 용 대치 상황이고 골드가 밀려있는 프레드프리온이 좀 급한 상황인데 조합을 잘 보시면 코르키를 포킹을 하고 용을 먹거나 한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레오나 궁이 먼저 빠져 있었거든요. 이 앞전 상황으로 돌려보면 자, 이제 슈퍼 발키리를 들고 있는 라바 선수고 지나가고 있는데 켈린 선수가 사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먼저 걸면서 루시안 공을 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홀열매도 있거든요. 대화수단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네, 기분이 안 나쁘죠. 루시안 네. 궁극기도 날아갔으니까. 자, 여기서인데 어느 정도 좀 대치를 좀 하면서 포킹을 하고 이 발키리 시간을 좀 볼 거 아니에요. 발키리 시간에 따라서 여차하면은 발키리 이렇게 깔고 뭐 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이 나오면 한타를 하거나 했으면 좋았는데 상황을 보시면 아직 피다 채우고 있고 조금씩 애매해지지 않았나요? 마음이 급해서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넓게 포진돼 있죠. 자, 여기서 엄티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에 좀 집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공까지 좀 되어 있죠. 뭉쳐 있는 이런 상황. 삥 둘러 있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쌈 싸먹히는 구도거든요. 한타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용을 먹겠다고 볼리비아한테 이니시가 들어가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땡큐죠. 바로 들어오면서 아칼리가 들어왔고 빠졌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각을 보면은 프레드프리온의 라바 선수가 멋지게 좀 가르면서 루시안이 혼자 동떨어진 그림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덕담 대 헤나가 1대1이 되는데 그냥 1대1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4대3이 남게 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코르키는 넘어갔기 때문에 할 게 없고 이 한타가 있을 때 가장 아쉬운 한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프레드프리온의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자, 2세트 프레드프리온과 다몽기아의 뱀픽인데 프레드프리온이 블루 진영이 승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블루 진영으로 넘어갔고요. 자, 다몽기아 녹턴이 나옵니다. 정규 시즌에 한번 조커 카드로 잘 활용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프레드프리온은 이제 남은 챔피언들을 이제 시식이 있는 조합을 좀 완성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드에서 어떠한 픽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아칼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라이상들 아칼리가 그렇게 썩 좋은 픽은 아닌데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제이스가 미드로 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카밀 아칼리는 성장하고 미드를 제이스가 최대한 좀 잘 버텨주면서 그러면 라이즈의 이런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포킹 조합으로 완성한 그런 느낌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포킹 조합을 좀 완성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그래도 이제 소규모 한타 같은 경우는 프레드프리온도 좀 한타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주도권을 잡고 볼리비아와 다이브를 한다든가 라이즈와 볼베를 활용한 그림이 나와준다면 프레드프리온도 좀 할만한 조합이 될 것 같고 다몽기아는 이제 중후반 갔을 때 나름 이제 포킹 조합에 이니시가 많은 조합이 되기 때문에 또 직스 같은 광역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프리온이 초중반에 무조건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뱀픽코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보였다시피 라바가 좀 잘 자, 경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라이즈 볼베가 바텀 다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텀 다이브의 기본은 뭐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 팀의 정글 미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딱 도착하게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속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막타를 쳐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좀 미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바이게 먹고 이제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딱 웨이브가 도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빠른 타이밍. 이미 웨이브가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들고 있는 켈린 선수고요. 자, 그래서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쓰면서 33레벨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느 정도 다이브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좀 시시기가 연계가 될 수가 있죠. 다이브를 볼게요. 자, 근데 노틸이 붙지를 못했고 점화만 막았고 이제 볼리베어가 전멸로 호응을 합니다. 덕담을. 자, 그렇기 때문에 덕담 선수를 잡았는데 엄티 선수도 죽었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켈린 선수가 전멸 큐로
오, 전멸 왔으면 잡을 뻔했죠? 와, 잘했습니다, 켈린 선수. 다이브 너무 잘 받았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다시 돌려보면 이게 다이브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딜라이트 선수가 이쪽에서 덕담 선수를 노려주면서 동시에 좀 이니시가 시식이 있는 정글 서폿이 들어가고 뭐 점화까지 박아주고 그 다음에는 딜라이트 선수한테 포탑 오그라 끌어지면 전멸로 살아 나온다든가 본인은 죽더라도 예를 들면 두 명을 다 잘 박거나 이런 식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었는데 최악의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죠. 이게 이 세트에서 가장 아쉬웠어요. 4대2면 다이브 거의 100%거든요. 하기 나름이지만 거의 다 잡을 수 있죠. 포탑에 너무 많이 맞으면 가장 아쉬운 장면이지 않았나 싶네요. 3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세트 넘어갔는데 제리를 어쩔 수 없이 밴하다 보니까 쇼메이커 선수의 전매 특허 카드 특패가 살아남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는 이제 라바의 르블랑이 나오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코르키로 상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몬기아가 조합을 좀 잘 짰죠. 바텀엔 시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리할 수 있는 후방 캐리할 수 있는 징크스 그리고 탑은 시시기가 있는 카밀 챔피언을 잘 짜줬고요. 프레드퓨로는 이제 앞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라가스 그리고 이제 든든하게 가자 신짜오 레오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프레드퓨론이 초반을 정말 잘 버틴다면 그래서 트페한테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면 자야코르키가 충분히 후반에는 이 포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앞라인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도 있는 조합이라고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페가 이제 활약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강한 창의 다몬기아와 강한 방패를 들고 있는 프레드퓨론의 경기였는데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는지 보실게요. 지금 상황까지 보시면 9레벨에 현재 트페가 궁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미드가 지금 눈을 마주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레오나가 시야 장악을 하고 있다가 라칸이랑 부딪힙니다. 그때 바텀은 1대1 상황. 그럼요. 가야가 이때 미니언 3개 웨이브를 더 밀려다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켈린과 딜라이트. 이제 이 웨이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여기 쓰면 됐었는데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뭐 비에고한테 현재 전멸이 없기 때문에 파이팅을 좀 당하고 거기에 트페가 열심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명을 통해서 소강력 초토화로 이렇게 피한 것 같은 잘 버티다가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켈린은 들어갔다 그냥 인사하고 바로 전령을 들고 있는 비에고가 바텀 파워까지 깨버립니다. 스노우볼도 굴러갔다.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헤나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헤나 선수의 안정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 웨이브 밀다가 죽은 이 한수가 최악의 한수가 너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아쉽네요, 프레드퓨런. 자 자, 그리고 이 장면도 최대한 모으셔서 이득 보려고 하다가 이거 라인 수합 장면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빠졌어야 됐는데 1대1도 거의 뭐 솔필 각이었죠. 아쉬운 장면. 여기도 또 엄티 선수의 실수죠. 못 맞추고 있다가 나가다가 많이 좀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라칸이 이니쉬. 분명히 차이가 났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줬습니다만 그냥 일반 서로 비비는 안타에서 코르키가 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또 거의 다 죽게 되면서 라바에가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코르키가 성장이 또 멈췄죠. 저렇게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고 나서는 이제는 자, 그리고 이 바텀도 그럼요. 이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4대 완타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화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죽게 되고요. 자, 이 바론 안타도 큰 경기 경험이 나는 게 또 4대5라서 또 되지도 않고요. 코르키가 또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경험이 이제 생겼으니까. 자, 잘 큰 보돌이 또 궁극기 통해서 라바를 묶어두고요. 헤나 선수가 어떻게든 1킬이라도 하나라도 잡나요? 하나도 못 잡고 죽게 되는 상황. 얼마 지연된 에이스급이 나왔죠. 천천히 하자. 몰카 볼게. 천천히 하자. 나 초식이 나 있고. 3조격 한 번만 봐도 되나? 봐도 돼. 몇 개? 비에고 신났죠. 머리 조절해야 돼. 야. 나 한 번만 줘. 신난다 한 번만 신난다 한 번만. 오지게 빨렸고. 보돌 다 해볼게. 그렇지도 않아. 제발. 위험한데? 나 좀 빠질래. 아 위험하네. 끝났어. 고맙습니다. 나이스. 수고. 명타. 이렇게 넥서스가 자, 이렇게 파괴되고 게임이 세 번째 세트는 끝이 마무리. 났습니다. 3대 0이었고. LCK 스프링 PO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다몬기아 대 프레드퓨론의 경기는
담원기아가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면 PO의 DK는 다르다, BO5의 담원기아는 다르다 느낌을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아. 경험 있는 선수들이 꽤 있고 또 팀 자체가 최근에 또 연속 또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들을 보니까 신예 선수들, 그렇게 경험 많지 않은 선수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보면 일단 뱀픽에서의 조금 그런 유연함이라고 할까? 좀 유연함이 좀 돋보였던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아.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왜 유연함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팀이 보면 카드가 좀 다양화가 되어 있어, 팀적으로. 그러니까 준비된 조합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겠지. 이게 있으니까 뱀픽에서 여유롭게 나왔던 게 이제 녹톤 같은, 물론 캐년 선수가 정규 시즌에 한번 썼지만 조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녹톤 같은 픽, 그 다음에 또 아칼리 제이스 뽑아가지고 이거를 또 탑미드 소화픽으로 잘 활용해 주면서 최대한 좀 잘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았다. 거기에 요즘에는 나오지 않은 뭐 직스 같은 픽들, 활용,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담원기아가 조금 더 유연하게 여유롭게 조합에 맞춰서 좋은 픽들을 잘 맞춰간 그런 뱀픽 구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3경기다 보면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할만한 조합을 좀 잘 짜는 게 아닌가. 조합을 잘 짜줬다.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조합을 잘 짜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리한 오늘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잘했던 건 뭐냐면 이제 순간적인 이런 다이브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좋았죠. 상대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어, 다이브 할 때. 하지만 미해분 활용이라든가 3레벨, 그래서 3레벨 찍고 막았고, 그 다음에 탑의 그런 우위를 바탕으로 탑 텔레포트 활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브를 좀 잘 막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 특패가 활용해서 잘 잡아주는 플레이나 또 녹톤이 중요 순간에 또 궁극기 써서 또 킬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담원기아가 좀 강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다시 들게 되는 그런 하루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잘했던 선수가 이제 여러 선수가 있겠지만 먼저 인상 깊었던 선수가 덕담 켈린. 덕담이 꽤 오늘 잘했었지. 물론 이제 켈린 선수도 보좌를 매우 잘해줬고, 덕담 선수 같은 경우가 오늘 제리를 뽑았는데, 와, 제리는 이거에도 계속 밴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 범접할 수 없는 챔피언의 아우라? 막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 붙을 수가 없어. 붙어서 맞딜해도, 원딜과 맞딜해도 이게 딜탱식의 템트리를 올리다 보니까 죽지도 않고 딜도 잘 박히고, 그래서 제리가 캐리하는 그림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덕담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직스라는 픽에 오랜만이잖아. 물론 예전에 아펠 상대로 직스가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이 조코픽 활용을 통해서 궁극기 계속 대박을 터뜨렸다. 지엄 화염 폭탄이 정말 클리니트로 막 상대 원딜한테 바박 들어주면서 광역들까지 넣어주고 거기에 제이스까지 막 포킹해주는 모습들이 담원기아가 또 오랜만에 나온 또 포킹 조합을 잘 활용해주는 모습까지 나와서 오늘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와서 뭐 POG는 없지만 플레이오프에 또 2연 POG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인상 깊었던 선수는 이제 버돌 선수인데, 버돌 선수가 그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그 모곤 선수한테 대패를 했는데 오늘 모곤 선수 상대로 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확실히 좀 각성한 듯한, 발전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물론 이제 조금 아칼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솔킬도 딸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좀 아쉬운 좀 측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도는 상당히 상대가 좀 노리기 어려운 좀 벽돌 같은 모습에, 강력한 모습에 보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담원기아의 이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캐니언 선수 플러스 이제 쇼메이커 선수인데, 확실히 플레이오프 오니까 다릅니다. 이런 메이킹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도 능력들, 그다음에 확실한 킬각. 이게 특패가 조금 더 9레벨까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조금 더 답답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상대가 조금 방심해서 자야가 좀 앞에 나오니까 캐니언이 찔러주고 마무리를 또 특패가 해주고 그런 그림이 있었고, 특패 활용도, 그 다음에 뭐 녹통 같은 경우도 와 진짜 노플일 때 바로 가서 궁 켜주고 한타 때마다 불 꺼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네요. 역시나 정글 미드 확실히 듀오는 강하다라는 게 2년 동안 좀 증명이 됐고, 오늘 스프링 PO에서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담원기아 그래서 오늘 이 플레이들을 보면서 PO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는 그런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PO 2라운드 할만해 보이지 않을까. 아마 올라가게 되면 젠지랑 붙을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
T1이 굳이 다mon기아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젠지와의 이런 확률도 좀 높아 보이는데 오늘 경기력으로서는 좀 비벼볼 수 있는 만한 충분한 좋은 경기력이겠다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다전제에 강한 선수들은 뭔가 좀 플랜에서 좀 잘 짜오고 거기서 또 대회에서도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그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몬기아 오늘 멋진 3대0 완승 축하드리겠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소년 만화의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좀 북산 엔딩, 약간 그런 슬램덩크 보면 그런 있잖아, 북산 엔딩 같은 좀 느낌이 들었네. 힘을 좀 다 쏟아부어서 플레이오프 때는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경험 차이를 무시하지는 못한 것 같아. 확실히 경험 차이가 극복이 좀 되지 않았었고, 왜 그런지 몰라도 그 플레이 하나하나 보니까 조급함이 많이 보였다. 이 조급함이 결국에는 바텀 다이브나 이런 실수로 좀 연결이 됐고, 한마디로 좀 얼어있는? 약간 등장했을 때부터 좀 얼어있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그림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먼저 패배 요인으로는 이게 카드 부족이 좀 컸던 것 같아. 마지막까지 막 타이 브레이커까지 하면서 순위 결정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 부족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존에 잘했던 코르키를 좀 2번이나 쓰는 좀 측면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코르키 하면 어떻게 약간 존버해야 되잖아, 버텨야 되잖아. 근데 지금 메타는, 현 메타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속도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시기가 많은 약간 한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좀 잘 안 버텨진 것 같아. 상대가 좀 이니시가 없거나 강력한 챔피언들이 없으면, 뭐 제리라든가 그런 챔피언들이 없었으면은 코르키가 성장해서 후반 가서 원만 캐리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을 건데, 그게 결국엔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카드 부족이 좀 아쉬웠다. 차라리 그냥 특별 줬으면 르블랑으로 좀 세게 미드 정글을 하면서 좀 맞부딪혀 봤으면 어땠을까. 또 라바 선수가 르블랑 잘하거든. 그런 적 측면에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1, 3세트 보면 이제 용 쪽에서의 포인트인데, 너무 아쉬웠던 포인트는 그거 같아. 어떤 포인트가 좀 아쉬웠냐면, 이 포킹 조합일 때 용은 뭐 해야 되냐면은 먼저 포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먼저 자기들이 치면서 그냥 여차하면 강타 싸움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겼지란 좀 단순하게 싸웠던 게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한타해야 되는 이런 조합일 때는, 이때는 상대는 또 포킹 조합이었거든. 이때는 이제 용보다도 이니시를 좀 더 신경 썼어야 됐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이스 그리고 딕스가 플래시가 없는 상황, 너무 불리하니까 용까지 주면 안 되니까 한타를 건 건 알겠는데, 바다용이다 보니까 시야도 안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돌아오는 챔피언들이 그냥 한타 대패하고 끝났는데, 차라리 뭐 상대가 치기 하거나 해서 그냥 옆으로 돌면서 그냥 강제 이니시 걸면서 한타를 보면서 뭐 직스 제이스 잡고 시작하는 한타를 되든 안 되든 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건 이제 초반 다이브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텀 2명이 라인을 최대한 빅웨이브로 가면서 우리 팀이 왔을 때 다이브를 설계해야 되고, 그때 아쉬웠던 거는 이 노틸러스 같은 연계가 필요했는데, 실제는 노틸러스는 점화 하나 쓰고 빠진 게 다거든. 너무 아쉬웠다. 노틸 들어가고 정글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미드원들이 딜을 해주면 4대2면 솔직히 이거 최소 2대1 아니면 2대0이거든?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런 다이브. 마찬가지로 마지막 3세트의 다이브도 카밀 같은 좀 잘 풀린 게 있다 보니까 카밀 테리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환 구도에서 오히려 1대2로 좀 아쉬운 다이브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다이브가 아니었나, 좀 조급함이 좀 보인 그런 오늘 프레디 프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여기까지가 브리온의 스프링이었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그 정규 시즌의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경기력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바탕으로 썸머에 올라가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 보여주길 또 바라겠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다전제라는 무게감, 그리고 또 상대 선수들은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꽤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저는 조금 더 노력해서 썸머에는 썸머 솔직히 6위 안에 드는 것도 엄청나 보이는데 더 멋진 도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